저는 스마트폰을 기존의 핸드폰과 다름없이 사용하지만 한 가지 분야만큼은 정말 스마트하게 사용 중인데요. 바로 독서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책 독서는 독서 라이프를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전자책 앱을 설치한 지 벌써 3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정말 원 없이 읽어봤습니다. 평소 독서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좀 더 많은 책을 읽고 싶거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뭔가 가치 있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었던 구독자들이라면 전자책 앱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전자책 앱을 사용하기 전의 독서라이프는 주변의 대형 서점, 집 근처 도서관, 평생학습관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대형 서점은 신간 발매 현황을 둘러보고 관심 가는 책을 보기 좋았죠. 한참 체력이 좋을 때는 제자리에서 책 서너 권은 그냥 읽었기에 대형 서점은 책 읽기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편이나 혹은 두꺼운 철학책, 인문학책은 한자리에서 보기가 힘들죠. 그런 책들은 집 근처 도서관 3곳과 평생학습관 1곳에서 대출해서 이용하거나 소장 가치가 정말 있다 하는 책들은 구입을 해서 봤습니다. 2주 동안에 총 7권을 빌릴 수 있어서 책을 여유 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14권까지 빌려줘서 아이들 책까지 함께 빌릴 수 있었죠. 공공도서관의 단점이라면 신간 업데이트가 좀 느렸고요. 인기도서의 경우에는 경쟁이 정말 치열해서 원하는 시간에 빌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거리가 좀 있으니까 차로 가서 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독서를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전자책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더군요. 2020년 당시에는 전자책 시장이 나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종이책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전자책 앱 시장에서는 교보쌤, 또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가 한파전을 벌이고 있었고요. 세 곳을 비교한 후에 보유 서적이 가장 많고 업데이트도 빠르던 밀리의 서재에 월정액을 내고 가입해서 지금까지 사용 중인데요. 교보쌤이나 리디북스는 보유 서적이 좀 적어서 다독하는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용 경험은 만족스럽고요. 신작도 자주 업데이트되고 또 장소도 많습니다. 그동안 대략 한 2,300권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아주 만독을 한 경우는 한 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장르도 문학, 인문학, 과학, 미스터리, 수필, 시, 역사, 무협 등 마음 가는 대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독서를 안 하는 나라로 매번 수위를 차지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독서의 장점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왔기에 책을 멀리 하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보면 좀 한심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독서보다 더 가성비 좋은 투자 겸 역량 개발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독서는 가성비 최고의 취미생활이기도 합니다. 등산이니 자전거니 배드민턴이니 하는 것들은 입문 과정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들어가잖아요.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려면 5, 60만 원짜리 일반 자전거로는 버티기가 정말 힘들더군요. 동호회 보면 최하가 6, 700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자책 독서는 다릅니다. 월 10,000원 정도로 여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 또 그 시간 동안 사색도 깊어지고요. 어디 가서 대화를 해도 풍부한 주제로 대화를 리드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는 유식한 아빠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또 책을 통해서 관련 지식을 착실히 공부하면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죠. 가치와 가성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취미를 찾는다면 전자책 독서를 강추합니다. 전자책 앱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종이책 시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독서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전자책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어디서나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기에 독서량은 무조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2주에 7권 정도이던 독서량이 1주에 최소 7권, 소설 기준으로는 최대 15권 정도로 2배에서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편리합니다. 작은 휴대용 문고판도 들고 다녀야 한다는 불편이 있잖아요. 가끔은 어디에 놓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균세와 같은 인문학 책이나 또 영미 범죄 소설 같은 경우에는 부피감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책 2권을 가지고 다니려고 늘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자책을 접하고 난 후에는 불편해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또 2주마다 차로 도서관을 가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독서 과정에서 내용을 좀 더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니까 아무래도 표시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읽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늘 고민하던 부분이었는데요. 전자책은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표기할 수도 있고 또 메모도 할 수 있으며 책갈피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볼 때는 이 부분만 읽으면 되니까 시간도 많이 절약되죠. 특히 저처럼 후기를 남기는 경우에는 무척 유용합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책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앱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책을 선별해서 보여주니까요. 분야별 부분은 물론 인기 순위, 추천 작가, 트렌드, 오디오북 등의 기준을 제시해 주기에 별 고민하지 않고 고르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으로는 사용자 맞춤형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환경 설정에서 서체 종류와 크기, 줄 간격, 행간, 배경화면 컬러, 상하 여백, 화면 읽기 등을, 화면 밝기 등을 조절해서 독자들의 연령과 시력,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독자라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죠. 이번에는 단점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단점은 독서 자세를 잘못 취하면 거북목 증상이 생겨서 고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서할 때는 의도적으로 핸드폰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은 전자책 앱을 써서 사용하는 단점이라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전자책 앱 읽는 데만 이용하지는 않으니까요. 게임도 하고 또 유튜브 동영상도 보는 데다가 평소에 사무실에서 잘못된 자세로 일하다가 거북목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이책을 읽어도 독서 자세가 안 좋으면 같은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자책 앱만의 단점이라고 꼭 집어서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최근 서점에 갔을 때 느낀 건데요. 종이책을 보기가 좀 힘들더군요. 아무래도 그동안 전자책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예전보다 체력이나 시력이 안 좋아져서 오래 서서 책을 보는 게 힘들어져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세 번째 단점은 시력이 안 좋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제 느낌으로 그렇다는 건데 아무래도 사용 시간을 감안한다면 전자책 앱보다는 유튜브나 게임 영상이 시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겠죠. 그래도 책을 많이 보면 안 좋아진다는 건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력이 많이 걱정된다면 전자책 전용 리더기를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전자책 리더기는 e-잉크를 써서 눈의 피로도가 덜하다고 하는데 혹시 사용 경험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장점과 단점이라면 전자책 앱을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 주변을 보면 스마트폰을 정말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은 스마트폰 2대, 아이패드, 맥 등을 동시에 갖고 다니면서 머무는 곳을 바로 사무실로 만드는 게 일상이던데 하지만 이런 분은 만나기 극히 힘들죠.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비적으로 혹은 오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공부해야 할 시간을 빼앗기고 또 직장인은 역량개발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결국 기기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스마트해도 사용자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독서를 포함해서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